네, 안녕하세요. 경북 다양한가족센터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 사회 네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부분은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 알기입니다. 자, 이번에 핵심 단어는 당연히 기온과 강수량이겠죠. 그리고 빨간색의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 단어가 등온선, 그리고 여름 집중 강수, 그리고 터 도듬집, 우대기, 저수지, 설피 등입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죠? 요거는 단어의 어, 모습도,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오늘은 좀 많이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하천은 대개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동에서 서로 흐른다. 그런데 우리 친숙한 낙동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산지는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북동쪽에 산지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국토의 70%가 당연히 산지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단면을 그어봤을 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우리나라를 잘라봤을 때, 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동쪽은 산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높고요. 서쪽은 평야가 많으니까 좀 낮죠. 그죠? 그래서 하천도 동에서 서로 흐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은 서해안 쪽은 어때요?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요. 남해안은 섬이 많은 다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은 이제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갯벌들이 많고, 이 갯벌에서 소금을 채취하거나 간척 사업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동해안에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죠. 남해안은 파도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김, 미역 이런 것들 기르는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은 그 모양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해안가는 대부분 공업도시나 항구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더더욱이 해안가의 도시들이 더욱더 발달한다고 얘기도 했던 것 같네요. 또 우리 기후도 한번 다뤘었어요. 기후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아서 안 되죠. 그죠? 여름에 눈이 온다거나 여름에 갑자기 춥거나 이러면은 그 지구가 거의 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라는 것이 바로 변화되면 안 되는 이 기후가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특히나 여름과 겨울의 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연장선이에요. 기후를 조금, 기후 내에서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기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는 공기할 때 그 기고요. 온은 온도할 때의 온입니다. 즉 공기의 온도를 줄여서 기온이라고 해요. 즉 덥고 춥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요 1월은 우리 1월은 계절상 뭐죠? 겨울이죠. 겨울이고요. 8월은 계절상 뭡니까? 예, 여름입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요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점점 짙어질수록 기온이 낮은 거고요. 요 빨간색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빨간색으로, 흰색은 평균적인 거지만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점점 짙어질수록 기온이 높은 겁니다. 즉 파란색일수록 기온이 낮고요. 점점 올라가서 파란색에서 하늘색,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에 노란색이 되면 좀 따뜻하다가 주황색이 되면 조금 덥다가 빨간색이 되면 매우 더운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1월과 8월에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자, 요쪽에 중강진이라 적혀있는 이 근처를 한번 봐요. 엄청 파랗죠, 그죠? 엄청 너무 진하게 파래서 거의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인데, 얘는 그렇다면 지금 기온이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차갑다는 겁니다. 굉장히 차갑다는 거죠. 그리고 요 좀 내려올수록,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파란색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늘색화되죠. 하늘색으로 점점 내려오죠. 이거는 기온이 덜 춥다는 겁니다. 덜 춥다는 거예요. 파란색 진할수록 더 추운 거고요.
파란색은 연해질수록 덜 추운 거예요. 그러다가 흰색이 되면 뭐 0도 요 정도고요. 점점 노란색이 되면 좀 따뜻했다가 빨간색이 되면 더운 거라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점점 내려갈수록 덜 추워요. 덜 춥다가 얘는 흰색이 거의 가까워졌죠. 그리고 요 밑에는 그나마 좀 노란색이 보입니다, 그죠? 덜 덥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래도 영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월도 한번 볼게요. 8월은 볼게요. 8월은 여기는 그나마 좀 노란색이에요, 그죠? 노란색이어서 덜 더워요. 덜 더운데 이때로 가서 거의 주황색이 되었죠, 이제 주황색이 됐어요. 이때 되면 거의 빨간색이죠. 이쪽은 거의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다가 대구와 부산 쪽이 요 일대, 광주 쪽 일대는 완전 빨간색이죠. 점점 남으로 내려올수록 더 더워지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더워진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호는 겨울이라 그런지 파란색이 많죠. 그래서 좀 기온이 낮죠. 그다음에 8월은 여름이라 그런지 대부분 주황색, 빨간색이 많죠. 그래서 8월의 기온은 높다. 요거 꼭 우선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아까 분석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1월인 겨울에도 북쪽으로 갈수록 파란색이 진해지니까 더 춥고요. 더 춥고요. 너무 더 춥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노란색이 있을 정도니까 덜 춥죠. 오히려 약간은 조금 답답해야 되나요? 즉 같은 1월 겨울이라도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추워요. 더 춥다는 말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기온이 더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갈수록 덜 춥다는 것은 기온이 그나마 높다는 거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8월도 역시 보면 위쪽은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덜 더워요. 덜 더워요. 여기는 덜 더워요. 그다음에 남쪽은 거의 빨간색이죠. 그럼 더 덥죠. 더 덥죠. 즉 그렇다면 8월 입장에서도 북쪽으로 갈수록 덜 덥다는 것은 기온이 상대적으로는 낮다는 거죠. 물론 겨울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남쪽으로 나올수록 더 덥다는 것은 기온이 더 높다는 거죠. 엄청 높다는 거죠. 그러면 1월은 전체적으로 다 기온이 낮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북쪽은 더 낮고 기온이 더 낮고 남쪽은 그나마 덜 낮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8호는 다 기온이 높아요. 다 기온이 높긴 한데 북쪽으로 갈수록 덜 높죠. 덜 높고 조금 낮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1월, 8월이든 언제든 간에 상대적으로 더 낮고요. 남쪽으로 올수록 기온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남쪽, 북쪽의 기온 차이가 8월이든 1월이든 항상 기온 차이가 좀 큰 편이고요. 특히 남쪽은 매우 기온이 높아서 따뜻합니다. 북쪽 지방이 조금 기온이 낮은 편이죠. 물론 강조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8월에 북쪽이 겨울에 남쪽보다도 기온이 높습니다. 8월은 기온이 항상 높아요. 1월은 기온이 항상 낮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북쪽은 덜 덥거나 더 춥고 남쪽은 덜 춥거나 더 더운, 즉 북쪽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쪽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볼게요. 동서로 보면요. 지금 1월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1월인데 서울은 영하 2.4도입니다. 아이 추워라. 영하 매우 춥죠. 근데 같은 선상이 있는데 비슷한 선상이 있는데 강릉은 0.4도입니다. 와, 서울이 더 높네요. 아니죠. 서울은 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0도를 기준으로 0도보다 낮은 마이너스 2.4도고요. 영하죠. 영하 2.4도고요. 강릉은 마이너스 영하가 아니죠. 0도보다 높은 0.4도, 영상 0.4도입니다. 즉 그러니까 영하인 서울보다 강릉이 좀 덜 추운 거죠. 그나마 따뜻한 거고요. 그렇다고 따뜻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춥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은 더 춥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여름으로 볼까요? 여름은요. 역시 서울과 강릉은 거의 같은 선상인데 같은 거의 위도에 있는데 서울은 25.2도입니다. 25.2도. 강릉은 24.6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북쪽으로 갈수록 그나마 기온이 좀 낮고 남쪽으로 가면 기온이 높다고 했죠. 근데 서울과 강릉은 지금 어느 쪽이 더 위쪽이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강릉이 조금 더 위쪽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항상 강릉이 서울보다 약간 기온이 낮아야 되죠.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오히려 기온이 높고요. 여름에는 기온이 낮아요. 강릉이 서울에 비해서. 그러니까 강릉이 여름에는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한참 더 높은 것도 아니고 한참 더 낮은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위치, 항상 더 북쪽도 아니고 한참 더 남쪽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여름에는 강릉이 덜 더워요. 그런데 겨울에는 또 강릉이 덜 추워요. 덜 덥고 덜 추운 겁니다. 강릉이. 왜 그럴까? 만약에 강릉이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항상 여름에도 덜 덥지만 겨울에는 더 추워야 되죠. 강릉이 서울보다 남쪽에 있다면 여름에는 더 더워야 되지만 겨울에는 덜 추워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일관적으로 북쪽에 있으면 기온이 낮아야 되고 남쪽에 있으면 기온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강릉은 서울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더 높다, 더 북쪽이다, 더 남쪽이다 하기도 힘들지만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워요.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겨울입니다. 겨울에 보면요, 특히 겨울에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 강릉 왼쪽에는 태백산맥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겨울이 되면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저쪽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추운 공기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추운 공기가 서쪽으로 이렇게 훅 부는데 지금 태백산맥이 어떻게 주고 있어요? 딱 막아주고 있어요. 서울은 바로 직방으로 맞죠. 이 춥고 추운 시베리아 공기를 서울은 바로 맞아요. 그래서 영하 2.4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강릉 쪽으로 이 추운 바람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태백산이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흩어져 버려요. 조금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강릉은 덜 춥죠. 우선 차가운 북서풍을 태백산맥이 막아주기 때문에 강릉은 덜 춥습니다. 자, 덜 춥다. 그리고 황해에 비해서 동해는 되게 깊습니다. 깊은 바다입니다. 황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요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흙은 온도 변화가 커요. 조금만 햇빛을 잘 비춰도 확 올라왔다가 조금만 햇빛이 비춰도 확 떨어져요, 온도가. 근데 물은 아무리 온도를 비춰도 잘 오르지 않고요. 또 해가 없다 하더라도 또 기온 그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인 부분인데 과학할 때 배울 거예요. 물은 계속 이동이 가능해요. 움직여요. 공기처럼. 진짜 자기들끼리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대로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지들끼리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흙은 움직이지 못해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죠. 물론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씩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햇빛을 딱 받으면 따뜻한 공기가 또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해 버려요. 그래서 열이 막 퍼지기 때문에 덜 올라와요. 온도가. 그런데 땅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표면은 갑자기 뜨거워져요. 그리고 해가 없더라도 그 바다는 그 열이 천천히 식어요. 식을 때도 계속 움직이면서 열을 주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식는데 땅은 식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열들이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자기들끼리 섞이면서 열을 주고 받지 못하니까 바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또 빨리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동해는 깊고 크니까 이게 빨리 식지도 않고 빨리 추워지지도 않고 빨리 더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더라도 얘가 빨리 식지 않아서 덜 강릉 옆에 있는 강릉이 그 영향을 받아 덜 추운 거예요. 자, 강릉이 서울이랑 같은 위치에 있지만 같은 위치 뭐 어느 쪽이 더 현격하게 북쪽에 있고 더 남쪽에 있고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강릉이 덜 추운 이유는 첫 번째 북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이 태백산맥이 막아준다.
그리고 크고 깊은 동해 바다가 기온을 덜 떨어지게 해준다. 즉 동해 바다와 태백산맥의 역할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것도 얘기를 해보죠. 그렇다면 여름에도 덜 덥지 않나요? 그것도 역시 동해 덕분입니다. 물론 이 태백산맥이 이쪽으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을 막아주진 못해요. 맞잖아요. 이쪽으로 불어오면 여기 있으니까 강릉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 동해가 아까도 뭐라고 했죠? 깊고 큰 바다는 온도를 덜 올라가게 하고 덜 떨어뜨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에도 온도가 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조금만 심화해서 보면요. 요거 잠시 보면 아까 겨울에는 강릉이랑 차이가 거의 2도 넘게 났어요. 2도 넘게 났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강릉과 서울이 차이가 난다 해도 1도도 안 나죠. 한 0.6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겨울에 더 큰 차이를 내잖아요. 그 이유는 태백산맥의 이유로 차가운 곳도 막아주고 또 이 큰 바다가 기온이 덜 떨어지게 해주는 두 가지 요인이 강릉에는 겨울에는 발휘된다면 여름에는 강릉에는 이 태백산맥은 역할을 못 해줘요. 바다만 역할을 해주죠. 즉 겨울에는 두 가지가 기온이 덜 떨어지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보다 2도나 더 높은 거고요. 여름에는 태백산맥은 역할을 못 해주고 동해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6도 정도 덜 더운 정도만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다음도 볼게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 강원도 쪽이라고 보이는데요. 강릉은 우선 빼고요. 여기 보면 2.4도, 서울 2.4도죠. 강릉 0.4도. 얘네 둘이가 왜 차이 나는지, 왜 강릉이 그나마 덜 추운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봐요. 갑자기 얘들 세치가 같은 선상인데 같은 선상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6, 즉 영하 6도예요. 봐요. 서울이랑 강릉이랑 영하 2.4도, 0.4도. 강릉이 그나마 덜 춥다는 것은 알겠어요. 태백산맥과 동해안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얘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강원도 쪽이 얘는 같은 선상에 있는데 유독 얘가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영하 6도예요. 엄청난 차이 나죠. 얘는 이상하게 엄청 추워요. 얘는 이상하게 추워요. 얘는 도대체 왜 추울까요? 미안해요. 얘는 도대체 왜 추운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봐요. 8월에는 다 덥긴 하지만 서울은 25.2도예요. 정말 덥죠. 그런데 강릉은 그나마 덜 더운 24.6도예요. 요거는 이해하겠어요. 동해안 때문이에요. 동해안에 있는 동해 때문이에요. 동해 때문에 덜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알겠는데 얘를 봐요. 요 위치는 20도예요. 갑자기 같은 위치인데 20도예요. 얘는 여름에도 요 부분은 덜 덥고요. 확연히 덜 덥죠. 서울에 비하면 5도나 낮아요. 또 겨울에도 서울에 비하면 거의 4도가 낮을 정도로 더 추워요. 이 지역은 뭐냐는 거예요. 이 지역은 뭐 강릉처럼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습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기온이 떨어져 있어요. 얘는 뭘까요? 얘는 왜 그럴까요? 바로 얘는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지죠, 산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워요. 오케이? 우리 그 백두산 생각해 보면 위에 거의 눈이 내려져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안 내려져 있고 산은 가면 갈수록 더 추워져서 한번 눈이 내려도 잘 녹지도 않아요. 즉 높은 곳으로 가면 더 추워지는데 우리가 항상 태백산맥은 어디 있다 그랬죠? 동쪽, 우리나라 국토의 동쪽이 산맥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산 때문에 항상 기온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서울과 강릉을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위치지만 강릉은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워요. 그 이유는 태백산맥과 동해안 덕분이다. 그런데 여기 특히 이 태백산맥 주변은 산지이기 때문에 항상 기온이 주변보다 낮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수량 가볼게요. 강수량. 이게 강수량이에요. 이것도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진한색, 고동색으로 진한색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내리는 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많이 내리는 거예요. 빗물을 좀 파란색으로 표현했다 보면 되죠. 또 우리가 또 메마르면 좀 더 황토색 갈라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동색일 정도로 비가 적게 온다. 파란색일 쪽은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좀 기억해 줘요. 보면 북쪽이 어때요? 북쪽이 비가 많이 안 내려요. 남쪽으로 갈수록 좀 비가 많이 내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대구 쪽은 대구랑 우리 경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경북은 비가 어때요? 생각보다 적게 내려요. 그리고 여기도 좀 적게 내리고 여기도 많이 적게 내리고 그리고 남쪽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대체로는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좀 적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좀 많죠. 그런데 남쪽이라고 해서 항상 강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대구와 경북은 한반도 전체를 보면 남쪽이에요. 그런데 얘는 유독 조금 강수량이 적어요. 그죠? 즉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고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은 건 맞는데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고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좀 있다, 크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 강수량 특징이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지역별로 강수량이 다양하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보면 서울은 이렇게 강수량이 내려요. 중강진 같은 경우는 중강진이 북쪽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북쪽이면 강수량이 적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서울보다 강수량이 적어요. 특히 서귀포, 즉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둘로 나누거든요. 제주도에서도 남쪽이 서귀포입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조금 많이 두텁하죠. 얘보다 비교해봐요. 확실히 올라가 있는 거 보입니까? 즉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고 중강진, 남쪽으로 갈수록 서귀포 그 강수량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별로도 조금 강수량이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잘 봐요. 그리고 잘 보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 노란색이 보면 강수량이 이때는 좀 적다가 7, 8월에 가면 갑자기 급등해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좀 떨어집니다. 9월이 되면. 얘도 중강진도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7월에 쫙 올랐다가 8월부터 떨어져서 9월에 보면 푹 떨어지죠. 서귀포는 그나마 좀 덜해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어쨌든 7, 8월에 제일 많고 그 다음 쑥 떨어지죠. 언제 지금 강수량이 많습니까? 여름철 7, 8월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대부분은 7, 8월 여름에 이루어진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여름에는 저쪽 남쪽에 남동쪽에 바람이 불어서 그 태평양 쪽에 있는 공기가 올라온다 그랬죠. 태평양은 당연히 바다에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물들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당연히 강수량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 겨울철 보세요. 1, 2월, 12월, 1월 보면 12월과 1월 보면 서울의 강수량이 제일 적죠. 중강진도 12월과 1월에 강수량이 제일 적어요. 그나마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높은 서귀포도 12월, 1월이 강수량이 적습니다. 즉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고 여름에 상당 부분의 강수량 비가 다 내린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강수량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는 양인데 겨울보다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여름에 불어오는 공기들, 바람에 타고 오는 공기들은 태평양에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숲을 엄청 머금고 오는 거죠. 그 반면 겨울에는 어디서 오죠? 북서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베리아, 거기는 땅만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수분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 겨울은 비가 별로 안 온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언제 비가 많이 온다고요? 여름에 비가 엄청 내린다. 7, 8월에 그거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좀 독특한 곳이 있어요. 독특한 곳이 어디냐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잘 보세요. 우리가 대체로 7, 8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울릉도도 역시 7, 8월에 비가 와요. 근데 9월에도 좀 더 오고요. 어쨌든 여름에 얘도 많이 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는 거의 비가 오는 건데 울릉도는 겨울에도 비가 제법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7, 8월을 넘어서지 못해요. 하지만 겨울에도 제법 비가 와요. 왜 이럴까? 이거는 울릉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어, 시베리아에 요 건조한 바람이 오긴 하지만 동해안을 좀 지나면서 이 동해안에서 수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이 울릉도에다가 싹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겨울에도 비가 제법 온다. 근데 겨울에 오는 것은 비일까요? 아니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대부분 눈이 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징적이게도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게 눈으로 온다라는 걸 얘기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우선 전체적으로는 북쪽에 비가 덜 오고 강수량이 적고 남쪽에 비가 많이 오서 강수량이 많다. 그런데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는 심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는 언제 온다? 7, 8월에 집중해서 내린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집중된 강수량이다 보니 저수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연중 계속 잘 내리면 모르겠지만 어쩔 때 집중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홍수가 잘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확 내려보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죠. 홍수가 잘 나서 그래서 저수지로 그 홍수를 관리하고요. 또 비가 안 내리는 계절이 오면 이때 가둬놨던 물을 조금씩 흘려서 비 안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된 이 비, 그 한 시기에 집중된 비가 연중 좀 골고루 이 빗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터도둘집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7, 8월에 집중돼서 내리기 때문에 한 번 내리는 비 때문에 홍수가 잘 났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을 좀 올려 지어요. 우리나라 전통 집들은 좀 올려 짓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나더라도 집 안에 물이 차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홍수 잘 안 나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북에는 원래 강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관계 시설이 좀 잘 돼 있어서 그 홍수 피해를 잘 느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유독 독특하게도 겨울에도 비,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이 울릉도에서는 겨울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눈이 돼서 내리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높다. 즉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눈 많이 내리는 것에 대비한 시설들이 있어요. 우선 우대기입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하죠.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 집 안으로 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울릉도의 전통 가구는 어떻게 했냐면 집안이 이래 있으면 집안에 방음막을 치는 것처럼 요렇게 지프로 요렇게 집 주변을 쳐놨어요. 이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원래 집이고 여기에 우대기라는 우대기 여기 우대기거든요. 우대기라는 지프로 만든 방음막을 쳐놔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쌓이더라도 요 정도 공간 여기 공간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 주변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집 안까지 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음막처럼 쳐놓는 게 바로 우대기입니다. 그다음에 설피라고 해서 신발이거든요. 우리 그 눈이 쌓이면 눈으로 우리 신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옛날 집신 같은 거는 솔직히 한번 젖어버리면 그리고 집신 사이사이로 우리 사실 발이 다 있잖아요. 버선을 신긴 하지만 그 버선을 젖기 시작하면 발이 얼어버리죠. 그래서 설피는 뭐냐면 넓게 만든 신발이에요. 큰 신발. 그러면 덜 빠져요. 거의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신발을 크게 만들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빠지지 말라고 덧신을 신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냥 신이 아니라 밑에를 넓게 만들어서 덜 빠지게 만드는 신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우선 기온. 우리는 1월은 춥고 8월은 덥다. 춥다는 것은 기온이 낮다. 1월은 기온이 낮다. 8월은 기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북쪽은 되게 기온이 낮다. 그래서 겨울에도 더 춥고 여름에는 덜 춥다. 그런데 남쪽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북쪽보다 높다. 그래서 겨울에는 덜 춥고 여름에는 더 덥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쪽 지방이 따뜻하고 북쪽 지방이 춥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은 당연히 북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수량이 적습니다. 강수량은 비와 눈이죠. 강수량이 적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강수량이 많다, 비와 눈이 많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남쪽이라고 항상 뭐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거의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많이 내리는 물 때문에 홍수가 나거나 겨울에 물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많이 올 때는 가둬두고 적게 올 때는 내뿜는 이런 저수지를 만들었고 또 갑자기 생기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도듬집을 만들었다. 근데 울릉도는 유독 희한하게도 겨울 강수량이 많다고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대기 혹은 설피라는 것들을 갖추어서 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방지했다. 그리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재를 풀어야 됩니다. 교재를 풀고 이 교재 살펴보기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틀린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는 큰가요? 왜 크죠? 여기는 거의 검은색이 끝걸 정도의 파란색인데 여기는 노란색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름도 마찬가지로 거의 빨간색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이 노란색이잖아요. 연한 노란색입니다. 차이가 크죠. 북쪽으로 갈수록 춥다. 뭐 기온이 떨어진다고 더 맞죠, 그죠? 기온이 떨어진다고 더 맞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뭐 좀 더 춥다, 맞죠, 그죠? 오히려 요거는 교재에는 고쳐져 있을 것 같긴 한데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다라는 말이 더 맞죠? 낮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위도에서 강원도 지역의 기온이 더 낮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산지이기 때문에 같은 위도라도 이 강원도 지역이 유독 기온이 낮습니다. 같은 위도에서 겨울철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더 낮다. 맞나요? 동해안 지역은 같은 위도라도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기온이 덜 낮고 여름에는 기온이 덜 높죠. 덜 낮고 덜 높다. 그래야 되는데 더 낮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죠. 4번이 틀린 답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왜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왜 겨울에는 기온이 덜 낮은가? 좀 말이 보이네요. 왜 그 동해안 지역, 특히 강릉 주변의 동해안 지역은 왜 겨울철에는 덜 추울까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 차가운 북서풍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누가 태백산맥이 막아줘요. 그리고 깊고 큰 동해의 영향, 그냥 동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깊고 큰 동해의 영향이 있기도 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틀린 건데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에 대한 거네요. 1번 북쪽의 강수량이 적다. 맞죠? 북쪽이 좀 더 건조한 부분이죠. 여름에 강수량이 많다. 맞죠? 여름에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다. 즉 남쪽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강수량이 많은 거 아니에요. 대구나 우리 경북 지역은 강수량이 낮은 곳입니다. 남쪽인데도요. 그 다음에 월별로 강수량이 비슷비슷하다? 아니죠. 크게 차이 나죠. 특히 여기 서울 보세요.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중앙지도 마찬가지로 서귀포도 차이가 그나마 덜 나지만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다. 여름에 집중된 강수가 내린다. 알아두십시오. 자, 4번 문제입니다. 연결시키는 건데요. 자, 우선 얘는 뭐죠?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왜 있죠?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강수량이 내립니다. 여기 꼭지를 선생님이 2개나 놨었네요. 그 다음에 얘는 터도둔집이죠. 터도둔집이고 요 터도둔집은 역시나 여름에 집중된 강수 때문입니다. 요거는 버리고요. 얘도 여긴 버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우대기죠. 우대기 방음막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울릉도는 유독 희한하게도 겨울에
강수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높아서 그렇다. 설피 신발이라 그랬죠. 빠지지 말라고 눈에 빠지지 말라는 신발 이것도 겨울 강수량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요 앞부분에는 점이 두 개였는데 정답에서는 점이 하나로 모아져 있네요. 그죠? 자, 선생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온과 강수량을 중심으로 등원선, 여름 집중 강수, 토도원주, 우대기, 저수지, 설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등원선에 대해서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왜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같은 온도끼리 선이 되어 있죠.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선이 바로 등온선입니다. 등온선. 같은 온도끼리 연결되어 있던 선. 이게 등온선. 아마 4학년쯤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등온선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어땠다?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낮았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그나마 덜 낮았거나 더 높았고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과 강수량의 특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가면 또 나오고요. 고등학교 가면 또 나와요. 근데 정말 좋게도 중학교 같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안 해도 중고등학교 가서 다시 하면 되겠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만 더 좋은 생각은 이번에 제대로 해놓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쉽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중고 사회는 초, 중고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잘 다져 나와야 중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나올 내용이니까 초등학교 때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드신다는 점 알아두시고 오늘 내용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위해서라도 더더더더욱더 여러분 머릿속 꾹꾹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